자, 요거 조금 드릴게요. 자, 신문에 봤는데요. 자, 이 신문에 어제 신문인가요? 한국경제신문에 글 쓴 전문가님은 이상진 신영자산운용 고문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당부 드립니다. 제가 이분이 쓴 글의 제목이 지금은 인과 의보다 이가 정답이다 이렇게 쓰셨죠. 이분이 쓰신 내용의 의미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동감합니다. 전체적으로 동감해요. 단지 인이나 의나 이것에 대한 개념과 이 개념들이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나 대한애국당 당원들, 우리 보수 우파가 정말 알아야 되는 가치는 뭘까? 그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이 전체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내용 중에 인이나 의나 이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이상진 이 분이랑 그 개념에 있어서는 약간 달라요. 예, 그 글의 결과는 동의하는데 저 단어들은 제가 색다르게 개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상진 저 고문님을 비판하거나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분은 좋은 글을 쓰셨어요. 자, 저분이 인과 의보다 이가 정답이다 그러셨죠. 예, 저분 말씀 맞아요. 일단은요. 맞고.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인, 의,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진정한 보수파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볼 때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느냐. 그거 정말 강의를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인의 인입니다. 자, 인은 어질 인자죠. 예, 사람 인자 하나에 두 명이 저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두 명이면은 사람이 평등한 겁니다. 저거 둘 이자는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예, 사람 둘이 모이면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서로가 평등하게 해주는 게 이게 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나이 어린 사람을 야, 자, 뭐 너 나이 어린 놈이지? 그러니까 눈 깔어. 너 나이 어리지? 내 앞에서 술 먹을 때 맞잔 들지 말고 고개 들려서 먹어. 이런 거, 예, 이런 거 평등 아니에요. 예, 이거는 어진 거 아닙니다. 공자, 맹자는 사람을 나이에 따라서 질서를 정했어요. 나이 먹은 사람 형님, 나이 적은 사람 동생. 그거는 공자, 맹자의 질서인데 공자, 맹자는 그래서 틀려 쳐먹은 거예요. 공자하고 맹자는 쓰레기입니다. 공자가 어질인자를 쓰긴 했는데 공자가 어질게 그 개념을 확실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왕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왕들이 저 백성들하고 평등하게 지낸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질 인자를 중국 역사에서 제일 많이 무시했어요. 왕들이나 이 고위 관리들, 집권자, 권력자들은요, 어질인을 하지 않았어요. 제일 좋은 말인 줄 알아가지고 나는 인의 정치를 한다라고 떠들어댔어요. 말로는 말이죠. 말로는 그렇게 떠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질게 한 임금이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공자, 맹자는 철저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고전을 공부하게 한다, 인문학을 공부하게 한다 할 때 공자하고 맹자 책은 가르치지 마세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예요. 오늘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요 이야기하고 조갑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드립까지 방송을 나갑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다 해야겠는데. 빨리빨리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를 의자는요, 우리가 그 짐승 있죠? 양과 아자입니다. 그래서 양은 옛날에 재산이었어요. 가축이었고. 그래서 뭐 기독교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가 양을 많이 키우죠. 자, 그래서 양이 내 거예요. 사유 재산입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나에게 양이 있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의입니다. 정의입니다. 내가 사유 재산을 갖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유 재산이 없어요. 나에게 양이 없어.
그럼 남의 양을 훔쳐와. 그러면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쳐 죽여야 되는 새끼들이에요. 공산당 새끼들이 그렇죠. 그래서 한자를 풀이를 하는 겁니다. 제가요. 자, 그래서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나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토요일마다 나가죠. 그래서 오를 의자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사유재산을 지키겠다고. 반면에 문재인, 임종석과 추미애가 토지 공개념으로 토지 국유화를 시도하려고 하죠. 개인의 사유재산을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그거는 불의인 겁니다. 의가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닙니다. 이 한자는 정확한 의미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정의, 의로운 태극기 행동이고, 이 문재인, 임종석, 추미애가 하는 그 공산당, 그 사유재산을 없애는 거, 토지 국유화, 이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모든 땅이 다 김정은 땅이죠. 개인의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도 옳은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하는 거예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그 행동은 정의인가 아닌가, 어진인인가 아닌가,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 글자 이, 이익할 때 이자인데, 이 이익할 때 앞에 있는 거는 그 쌀이란 뜻입니다. 쌀. 벼화자죠. 사실은 제 벼화자인데 제가 이라고 잘못 썼네. 벼화자인데 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찍찍건 거, 그게 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로, 도구로 벼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을 하는 거죠. 어떤 노동 행위를 통해서 쌀을 수확하는 거,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칼을 들고 도구를 사용해서 쌀을 걷어들이면은 이익이 되는데, 자기가 칼도 들지 않고 도구도 들지 않고 쌀도 수확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 보수 우파들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땀 흘려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겁니다. 그런데 이 종북 주사파 좌빨들은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1600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갈취하죠. 삥땅 칩니다. 강제 기부를 요구합니다. 예. 그것은 뭡니까? 도구도 들지 않고 쌀도 수확하지 않은 자들이 남이 도구를 통해서 수확한 쌀을 삥땅 치고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익이 아니라 그것은 해로움이 되는 것이죠. 이 단어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예,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동양 철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인, 의, 이. 예. 그 다음 보시죠. 자,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거 60조 원을 만들어 놓으셨죠. 예.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돈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재정 적자 상태였었죠. 국고에.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60조 원이라는 돈을 쌓아두셨어요. 아주 살림을 잘하셨어요. 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도구를 통해서 쌀을 수확한 것이죠. 예, 이익을 가져왔어요. 아주 올바른 거죠. 예, 올바른 이익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재산을, 국가의 재산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예, 국가의 재산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은 옳은 의이죠. 예, 옳은 의입니다. 정의로운 행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공무원들한테도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도 이렇게 존댓말 쓰셨다고 했어요. 반말 안 하시고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등하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말하지 않고 늘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언행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지린을 실천하셨던 분이죠. 박근혜 대통령님은요. 자, 민주당이 서울시 의회를 92.7%를 석권했어요. 군산시에서는 종북 주사파 좌빨들이 93.7%예요. 자, 이렇게 93%하고 7%는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 저기 어지린자에도 보면은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럼 2명은 서로 1대1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1대1의 관계가 될 때 그것이 어진 거고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민주당이 93%, 군산시에도 93%. 이렇게 이거는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1대 빵의 관계예요. 이렇게 1대 빵의 관계가 되면은 이거는 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불평등한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쁜 사회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회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종북 주사파들은 이런 거를 좋아하죠. 북한 김정은이가 99%로 1대 0, 거기도 어지린이 없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아요. 뭐든지 사람은 1대 1의 관계가 될 때 어진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1대 1의 관계로 이렇게 잘 가셔야 돼요. 자, 남편이 하루 신경질을 확 냈어요. 그럼 아내가 참아주죠. 그럼 다른 날 아내가 신경질을 확 내면 남편이 참아줘야 돼요. 그래서 1대1의 관계로 그렇게 가면은 부부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그냥 막 맨날 1년 365일 막 신경질을 내요. 여자는 다 참아주고. 거의 뭐 90대 10의 관계로 남자가 신경질을 많이 내요. 그럼 그거 오래 못 가죠. 반대로 여자가 야 요즘은 여성의 상위 시대야. 남자가 여자 말 들어야지. 너 여자 말 안 들으면 너 늙어가지고 너 밥 내가 안 해준다. 어? 너 남자 너 늙으면은 어디 가서 기운도 못 쓰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밥도 못 먹어. 이래가면서 막 1년 365일 중에 거의 300일을 남자를 쥐잡듯이 잡아요. 그것도 1대1의 관계가 아니면 행복한 부부가 안 되죠. 그래서 1대1의 관계로 인간은 잘 갈 때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거를 잘해줘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가 하루 신경질 막 내면요. 참아주시고, 다음날 여자가 막 좀 여유가 있을 때, 쌓였던 신경질 남자도 한번 하세요. 계속 참아주면은, 누구 한쪽이 계속 참아주면요. 상대방 버릇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되게 안 좋아요. 자, 박근혜 대통령님은 수갑을 저렇게 채웠죠. 이명박이는 수갑을 안 채웠죠. 저거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 이명박이는 수갑을 안 채우고 박근혜 대통령은 수갑 채웁니까? 저게 어진 겁니까? 저거는 옳지도 않아요. 아이, 쓰레기들이죠. 아주 쓰레기들이에요. 저러면서 이명박 같은 자는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돼요. 5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님은 수갑도 안 차고 갔는데 그러면 이명박이도 5월 23일 날 늦게 간 거죠. 14일이나. 그러면 나도 수갑 채우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해 저게 뭐야. 아주 뭘 모르는 거죠. 자 보세요. 문재인은 저렇게 허리를 막 숙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기합받는 것처럼 발딱 서 있죠. 김정은과 문재인의 관계는 1대1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허리 숙이는 문재인은 1대1의 관계로 보입니까? 이거 1대1의 관계가 아니죠. 인간이 평등하게 행동하는 걸 할 줄 몰라요. 이러면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늘 서로가 평등하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은 저기서 보면은 존중을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존중 못 받아요. 천대만 받고 있어요. 왜 저렇게 나아가면서 왜 저렇게 남들한테 비굴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김정은이 만나서도 머리 숙이는 거 보세요. 김정은과 문재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공통점이 있죠. 얘네들은 어질인이 없어요. 인이 없어요. 어질인. 평등하질 않아. 무자비해. 그 다음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정의도 아니야. 옳을 의도 아닙니다. 불의에 불의.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불의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도구를 써서 노동을 해서 어떤 쌀을 걷어들이는 그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을 협박해서 삥 뜯어 쳐먹고 문재인이는 또 박근혜 대통령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재산 그거 가지고 써먹고 또 무슨 부동산 보유세니 무슨 종부세니 뭐 엄청나게 지금 세금 올리고 있죠. 무슨 또 뭐 국민건강보험도 또 올리고 있죠. 전부 올리고 뭐 한국 원자력 폐쇄해가지고 그거 보존하는 비용이 뭐 수십조 원인가 수백조 원인데 그거 전기값 올려가지고 충당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이죠. 자기네가 도구를 사용해서 실천적으로 쌀을 걷어들이는 그런 생산적인 행위를 그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불리한 일, 불의한 일, 그 다음에 인자하지 못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김여정이 봐가지고 머리 숙이죠? 김여정이는 시진핑 보고 머리 숙이죠? 보세요. 이 인간들이요. 저런 1대1의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고 저렇게 타인에게 굴종하는 그 노예처럼 노비근성, 아주 노예근성이 뼈에 사무친 애들이죠. 그 저런 애들이니까 자기가 조금만 지위가 높으면 자 김여정이는 문재인한테 머리 숙이기를 강요하죠. 김여정이는 알아서 시진핑한테 머리 숙이고 문재인은 알아서 김여정한테 머리 숙이고 저거는 무슨 깡패 새끼들 조폭 새끼들 뭐 똘마니 그것도 아니고 저 뭐예요 저게요. 국가와 국가 간에 1대1의 대등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저거 뭡니까? 그러니까 북한 애들도 말이요. 되게 비굴한 거예요, 저게. 김여정이 저거 뭐예요? 관뚜껑 열고 나온 뭐 똥강아지처럼 저거 살살거리잖아요, 저게 지금. 뭐 똥 마려워가지고 저거 엉덩이 내리고 저러나요? 저거 왜 그래, 저거? 아니면 시진핑이 손만 잡아주면은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는 건가? 뭐 입 찢어져가지고 저래? 문재인이도 마찬가지고요. 김여정 만나면 저 뭡니까? 얼굴 저 사진은 흐릿해도 다 보이잖아요. 저게 희열을 느낍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게 1대1의 인간관계가 아니잖아요. 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무자비한 관계죠. 저거는. 저 사이에는 무자비한 관계예요. 문재인이 김여정 말을 안 들었다. 문재인은 가루가 되도록 안만 금방 정체를 폭로시키겠죠. 평양에서 말이죠. 문재인은 이러이러한 자다 하고 아마 그거 폭로시킬 거야. 아니면은 간첩 보내서 무슨 뭐 가스 이런 걸로 어떻게 하겠죠. 김여정이가 시진핑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관뚜껑 다시 들어가서 관뚜껑 닫아야죠. 저들의 관계에는 1대1의 평등 관계가 없고 노예와 노비와 같은 아주 굴종 관계로 뼈에 사무쳐 녹아 있는 애들이에요. 문재인이 말이죠. 뭐 저렇게 김여정한테 머리 숙이고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좌빨들은요. 저걸 겸손이라 그래. 그래서 제가 겸손이란 개념을 알려줄게요. 자, 거지 새끼가 왕자한테 머리를 숙이는 거는 겸손 아닙니다. 굴종이에요. 겸손은 뭐냐? 왕자님이 몸을 숙여서 거지의 신발을 닦아준다. 그러면 그게 겸손이에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몸을 숙여서 그 낮은 사람의 뭐 아픈 상처를 만져준다든가 그 낮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든가 몸을 숙여서 그것은 겸손이에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을 보고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것은 굴욕이고 굴종이지 겸손 아니에요. 이 좌빨 무식한 새끼들아. 어? 머리만 숙이면 다 겸손인 줄 알아? 니네들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머리 숙이고 인사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안 하면은 선생님한테 혼나잖아.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집구석 교육 어떻게 받냐. 네 아버지 뭐 하시나?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딴 소리 듣잖아, 엄마. 싸대기 맞으면서. 자, 문재인이 중국 가가지고 혼밥 먹었죠. 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무자비한 관계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갖는 것이 옳은 건데, 그것을 안 하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늘 그거 나오죠. 예, 목자가 양을 키웁니다. 목자가 양을 키워요.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님들을 목자라 그러고 교인들을 양이라 그러죠. 양떼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회를 목양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교회에서는요. 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양떼들을 잘 관리하고 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목장에서 목동이 자기 양을, 자기 재산을 잘 다루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목동이 늑대가 오는데도 자기 양들이 늑대한테 물려가는데도 목동이 낮잠이나 자고 자기 양을 관리를 안 하면 그것은 불의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어린 양입니다. 양들이에요.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 대한애국당 당원들은 양입니다. 이 양들이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왜? 자유대한민국은 이 양들의 개인 사유재산 갖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양들은 자기의 새끼를 낳고 자기의 재산을 증식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행위인 겁니다. 여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우리 어린 양들이 살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목자와 같은 분이시죠. 자기 자녀들이 잘 살 수 있게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옳은 분이셨던 거예요. 정의로운 분이셨던 거죠.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이 더욱 증식되도록 애쓰셨던 분이고, 이 국민들 개개인이 더욱더 자녀도 더 이렇게 잘 낳고 삶의 행복도 더 늘리게 하고 개인의 자유도 더 확충시키고 증진시켜 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정의를 실천하셨던 분이죠. 또 박근혜 대통령님은 미래 사회가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간다는 걸 아시고 그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창조경제라는 말을 쓰셨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목인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취임했던 2013년도에 많은 이 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죠. 거기다 좌빨들은 뭐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걔네들은 딴지만 걸었죠. 작년에 말이죠. 2017년에 말이죠. 제가 아는 친구 공과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작년 7월에 만나가지고 저랑 얘기하는데 제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공과대학 교수라는 애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친구야, 4차 산업혁명이 솔직히 뭐니? 이래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공과대학교 교수가 4차 산업혁명을 모르고 있었어요. 작년 7월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거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셨죠. 이익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지린자도 맞으시고 정의도 맞으시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이익이 되게끔도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대한애국당도
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집회에 나가면 서로서로 굉장히 개성이 강해요.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요. 자기 주관이 아주 확실합니다. 굉장히 똑똑들 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자존심을 건드리가 그러면은 폭발을 하기 쉬워요. 그것은 자기 주관이 확실해서 그래요.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 자기 주관이 강한 것은 좋아요. 그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주관과 정체성도 함께 인정하면 그래서 평등한 인간관계를 맺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진 겁니다. 인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하는 게 어진 게 아니에요. 뺨 따고 때린다고 옷까지 벗어주고 그러는 게 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바보탱이에요. 좌빨들이 우리 재산 뺏어가는 거 가져가. 그거는 바보팅이에요. 그거 인자한 거 아니에요.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과 대한애국당은 우리의 개인 사유 재산을 그 제도를 옹호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 애국 시민과 대한애국당원들은 정의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땀을 흘려서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정직한 어떤 행동들과 말을 하면서 삽니다. 태극기 애국시민과 대한애국당원들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아주 그 이로운 사람들이고 국가적으로도 이로운 시민들이 바로 태극기 애국시민과 대한애국당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인문학적으로 본 태극기 애국 시민과 대한애국당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질고 정의롭고 그 다음에 사회에 유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